안녕하십니까? 8주차 과제 소수자 문제 발표를 맡게 된 박은서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자의 정의를 살펴보고, 두 번째, 소수자의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 번째, 소수자 지원 서비스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수자의 정의, 종류, 그리고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수자란 문화나 신체적 차이 때문에 주류 문화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뜻합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숫자가 적다는 의미의 소수만을 뜻하지 않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집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소수자는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활동에 결함이 있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있습니다. 사회와 시대에 따라 지배적인 문화와 상황,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수자의 종류 또는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수자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다문화 혼인 통계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은 서서히 하락을 하다가 2011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의 다문화 가구는 전체 가구의 겨우 7.3%를 차지하며 2007년을 기준으로 약 3%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북한 이탈 주민 입국 인원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여성 탈북자 수가 남성 탈북자 수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 탈북자의 비율은 2002년부터 50%를 넘겼고 2006년부터 70% 이상으로 유지 중입니다. 총 탈북자 수는 2004년부터 꾸준히 늘어나거나 비슷했지만 최근에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외국인 주민 유형별 현황입니다. 2018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30만 명으로 전체 국민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14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유형별로 장기 체류 외국인이 약 165만 명으로 80.4%를 차지하고 귀화자가 약 17만 명으로 8.6%, 외국인 주민 자녀가 약 22만 명으로 11%를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수자 문제의 원인과 전이, 그리고 실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수자 문제의 사례 중 다문화 가족 차별 사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온 결혼 이주 여성 하이다 씨입니다. 하이다 씨는 전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갔다가 준비 서류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차가운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노은옥 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들에게 학교 가서 엄마가 중국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탈북자 사례입니다. 북한에서 온 김민재 씨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소장이 술을 사주면 정직원을 시켜준다는 말에 여러 번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김민재 씨를 정직원으로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또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김민재 씨는 조선 말투를 썼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 사람에게 탈북자들 안 좋다라는 식으로 시비와 폭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최근 여자 배구가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로 급부상해 한국배구연맹이 국내 선수는 연봉 상한을 최대 7억 원까지 인상했지만 외국인 선수의 연봉 상한은 국내 선수의 3분의 1 수준인 약 2억 5천만 원을 받아 팬들의 비난을 샀다고 합니다. 이를 한국연맹 관계자는 표면적 연봉 외에도 돈이 든다고 얘기하였지만 외국인 선수의 연봉이 일부 국내 선수 연봉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발표한 2015년 고용 전망 보고서를 보시면 한국에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외국인의 1.55배 수준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숙련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단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겹쳐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치원 개학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 수업료 반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립외국인 학부모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부모들만 수업료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몇몇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외국인 가정은 결국 자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수자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초기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정착지원금, 취업 및 창업 지원, 심리안정센터 운영, 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사회통합지원 사업 등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안정 지원에서는 긴급 생계 지원과 위기가정 위로 방문을 해주고 정착지원금으로 가상금, 교육지원금 등을 지원해줍니다.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해줍니다. 또한 심리안정센터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심리안정을 위한 특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미래 인재를 육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지원 사업에서 남북주민 상호 간 긍정적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통일한국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인 다누리입니다. 다누리에서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 통역 및 번역, 가족 교육,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방문 교육, 다문화 가족 이중 언어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을 수준별 정규 한국어 교육 및 진학반, 취업 대비반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센터별 1개에서 4개의 언어로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또한 가족교육에선 부부교육,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부모 역할 교육, 부부 갈등 해결 프로그램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을 위한 언어 발달 정도 평가, 언어 교육, 부모 상담 및 교육 방법 안내 등을 서비스하며 방문 교육으로 숙제 지도 등 자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 이중 언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 내 이중 언어 사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 코칭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든 자료의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